이제부터 촬영에 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촬영 준비를 먼저 살펴볼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하나씩 차근차근 점검합시다. 첫 번째 사항은 화면 방향 정하기입니다. 가장 먼저 이를 다루는 까닭은 촬영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검토해 두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의 많은 부분은 편집으로 보정할 수 있는데 화면 방향만큼은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니 촬영 전에 꼭 검토하기 바랍니다. 최근 세로 방향으로 된 유튜브 콘텐츠가 발표되고 있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틱톡을 비롯한 숏폼 콘텐츠들이 세로 방향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있겠습니다. 세로 방향은 휴대전화의 방향을 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청이 편리해요. 그래서 영상 길이가 짧은 숏폼 콘텐츠에 유리합니다. 다만 익숙하지 않죠. 우리가 그동안 동영상을 감상했던 디바이스인 영화 스크린, 텔레비전 브라운관, 컴퓨터 모니터 등은 모두 가로 방향이었던 탓입니다. 이 문제는 사소한 것 같지만 실제 감상하는 중에는 제법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해요. 세로 방향은 폭이 좁은 까닭에 아무래도 인물을 중심으로 화면이 구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반면 가로 방향은 시청의 편리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익숙함이 장점입니다. 그만큼 어색하지 않아요. 누구나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다소 긴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할 때는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세로 방향이 인물 중심이라면 가로 방향은 풍경이나 정보를 전달하기에 수월하지요. 그러니 본인이 제작하는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 사항은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카메라를 고정시켜야 한다라는 점이에요. 콘텐츠를 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안정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이 흔들리거나 자꾸 움직이면 콘텐츠에 포함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므로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위치시키고 촬영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거치대나 삼각대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초보자들의 경우 가끔 카메라를 손에 들고서 촬영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10중 8구 화면이 흔들립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유지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또 빛이 모자라는 경우, 그러니까 날이 흐리거나 야간에는 반드시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카메라는 빛이 부족하면 영상을 저장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거든요. 같은 풍경이라고 해도 야간에 촬영할 때 더 많이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준비 사항은 동영상의 크기를 풀 HD로 맞춰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카메라는 대부분 이것이 기본 설정이에요. 하지만 간혹 설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니 촬영 전에 꼭 확인해 보기를 권합니다. 사실 풀 HD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는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시청할 때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기도 하고요. 하지만 유튜브 디바이스가 스마트폰만 있는 건 아니죠. PC로도 보고 최근에는 스마트 TV를 이용해서 시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만큼 적절한 화질을 유지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할 때에도 기본 설정이 편리해요. 영상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원하는 자막이나 효과를 삽입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동영상의 크기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현재 통용되고 있는 동영상의 크기는 흔히 4K라고 부르는 울트라 HD, 풀 HD, HD, 그리고 SD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울트라 HD 동영상은 최고의 해상도를 가지는데 UHD TV에서 구현되지요.
풀 HD 동영상도 해상도가 높은 편이라 TV와 PC로 볼 때 차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HD부터는 다소 해상도가 떨어져 TV와 PC 모두 가능하긴 하지만 모니터의 크기가 크면 가끔 영상이 깨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반면 HD는 해상도가 낮아서 스마트폰 정도라면 그래도 볼만하지만 그보다 큰 화면에서는 화질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도 풀 HD로 촬영하는 거고요. 네 번째 준비사항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장비 구매는 서두르지 말고 가급적이면 천천히 진행하라 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습성인데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장비부터 전부 갖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비합리적인 일도 없죠. 일을 해봐야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알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장비는 개선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까 장비는 제작에 대한 경험을 쌓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기를 권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노트북만으로도 이미 오버스펙이에요.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에는 충분합니다. 물론 고급 장비를 사용하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기는 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활용하지 못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최소한의 장비를 활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초심자에게는 대략 이 정도의 장비가 필요하겠어요.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충분합니다. 먼저 이 정도로 시작해서 필요해질 때 더 좋은 장비를 마련하도록 하죠. 앞서 언급했지만 거치대 혹은 삼각대는 가급적 갖추는 편이 좋겠습니다. 화면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니 전문가용 고급 장비까지는 필요 없고요. 보급형 장비로도 충분합니다.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할 수만 있으면 돼요. 마이크는 있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죠. 하지만 필수 장비는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내장된 마이크도 성능이 나쁘지 않거든요. 다만 야외 촬영이 많은 경우라면 소음이나 잡음이 들어갈 우려가 있으니 핀 마이크를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아무래도 마이크로 깨끗한 음을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보글보글보글, 와사삭 와사삭 등의 소리를 담아내려면 좋은 맛집 탐방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가 필요하고요. 바람소리, 물소리, 파도소리 등등을 담아내려면 이런 여행 콘텐츠 분야에서도 마이크가 필요하고요. 악기 연주나 노래 등의 음악 콘텐츠라면 마이크에 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조명은 꼭 필요하지는 않은데 분야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패션이나 뷰티 콘텐츠를 만들 때는 조명에 따라서 옷의 질감이나 피부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조명이 필수적으로 있으면 좋죠. 물론 편집 과정에서 후 보정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촬영할 때부터 좋은 색감을 갖추는 편이 훨씬 수월하게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동영상의 크기와 장비 구매에 대해서는 여기 제시된 참고 문헌의 관련 부분을 읽어보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준비사항은 편집 프로그램의 선택입니다. 촬영이 끝났다고 동영상 콘텐츠 제작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요. 촬영은 어디까지나 재료이고 편집은 그 재료를 이리저리 배합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검색해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유료 프로그램도 적지 않아요. 물론 기능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초보자들에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비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고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유튜브 콘텐츠의 퀄리티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손에 익은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편이 좋아요. 여기 안내한 것처럼 동영상 제작은 혼자 진행하기도 하지만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야 편집 작업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요. 또 이제 대부분의 동영상은 추가적인 편집 작업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부터 편집 작업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화면을 꽉 채우지 말고 적절하게 여백을 남겨두어야 자막이나 그래픽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자, 이상의 내용은 여기 제시된 참고 자료를 읽어보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고르면 되니까 편집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이나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말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꼭 배우지 않아도 직접 작업을 해보면, 진행을 해보면 활용 방법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찾아보면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한 자료가 자꾸 넘쳐요.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검색하고 그것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니까 꼭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길 권합니다.